캄보디아 시엠립에서 74km 거리에 태국 국경 알롱뱅이 있습니다. 해마다 북쪽 태국에서 내려오는 물로 홍수의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곳입니다. 캄보디아는 거의 전 국토가 평지이고 논농사 지역입니다. 마을 외딴 곳에 학교가 보입니다. 한국 선교사 부부가 기도로 세운 소망초등학교입니다. 교사 7명, 학생 85명이 함께 기숙하고 있습니다. 기석창 선교사가 세탁한 아이들의 옷을 나눠줍니다. 캄보디아 생활 15년의 열매입니다. 이제 애들 빨래한 옷 찾아가서 목욕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 각 줄에 조장이 있어요. 조장이 와서 자기들 조원들 옷을 찾아서 주인을 찾아주는 거예요. 옷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장을 세워 스스로 조원들을 관리합니다. 좋은 규칙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갑니다. 눈이 이쁜 캄보디아 어린이들. 그러나 불우한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도시로 떠나 홀로 남은 아이들. 가난하여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선교사 부부는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아이들을 모아 캄보디아 교육부에 정식 인가를 얻어 한국식 교육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샤워하고 있습니다. 샤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130위권 최빈국 캄보디아. 메마른 땅에서 자란 아이들이 매일같이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한다는 것은 실로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가난하지만 배고프지만 웃음이 있는 나라 캄보디아. 소망초등학교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선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샤워를 마친 아이들의 몸을 닦아주는 것 또한 기선교사의 몫입니다.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빨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빨래를 하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옷 찾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학년들이 저학년들 옷을 찾아줘요. 그리고 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근데 이 아이들이 기숙사 학교 오기 전에는 목욕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고 위생관념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자주 들고 몸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저희가 이제 건강 위생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저학년들은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지금은 감기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학년들은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을 모아 먹이고 재우며 거의 무료로 교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선교사 부부를 택하시고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소망과 기도로 일궈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선교사의 부인 이지영 선교사와 장치문 장로입니다. 장 장로는 하남 세뱃교회 교인으로 학교 부자재 제작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이곳에 왔습니다. 평생을 성구 제작에 헌신해온 장 장로가 캄보디아 농촌 청년과 함께 일하며
기술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남의 새빛교회에서 왔어요. 여기에 아이들 책상, 또 교탁, 또 탁자, 책꽂이, 또 마루, 뭐 문짝 다 건치고요. 하나님 은혜죠. 이 나이에 지금 와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 하나님 은혜죠. 발매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요. 밤마다 통증이 있으시고 2달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2달 동안 쉬지 못하시고 일하셔가지고 몸살과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지금 내가 잠시도 안 나오면 일이 안 돼. 자꾸 보면 딴 일 해놓고. 일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래요. 아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오고 몸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과 해야 할 일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조별로 샤워를 마친 어린이들이 조장의 인도로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조장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소망학교의 자랑입니다. 식사 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3학년 따라 선생님이 식당 봉사를 합니다. 서라이 선생님은 캄보디아어와 영어를 가르칩니다. 요리사 써움입니다. 먼저 먹는 일은 없습니다. 조장이 먼저 대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소망초등학교입니다. 저희 소망초등학교는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학교이면서 NGO, 로컬 NGO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학년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1년에 한 학년씩 올라가면 내후년이면 이제 6학년이 전부 차게 됩니다. 1학년 아이들은 이쪽에 제일 첫 번째 새로 만든 교실에 1학년 아이들이 24명이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소커이 선생님인데 정식 교사예요. 이 나라에서 정식 교사가 없으면 학교 허가가 안 나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인턴 교사도 사용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교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 현재 교사 수급 문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 근처에 있는 정식 교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2학년은 지금 현재 14명이에요. 14명 아이들이 인턴 교사 선생님, 라오라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2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또 애교스럽고 활발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중에 뽀뭉이어라는 아이는 너무 애교가 많아요. 와서 괜히 앉으면서 옆구리도 찌르고 얼굴도 실룩실룩거리면서 웃고 애교 부리는 이쁜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3학년 아이는 선생님은 라오 선생님이 17명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3학년은 여자는 딱 2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남자예요. 선생님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17명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3학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3학년 아이들은 미술을 너무 좋아해요. 미술 활동하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미술을 못하니까 좀 많이 섭섭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4학년은 1학년 소커이 선생님 부인이에요. 부인인데 인턴이지만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서 부부가 와서 함께 도와주고 있어요. 4학년은 인원이 제일 작아요. 저희 선교원부터 올라온 아이들인데 지금 현재 10명이에요. 10명인데 이 아이들은 참 귀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선교원 시작할 때부터 올라온 아이들이라서 제 마음은 우리 4학년 아이들한테 참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 아이들이 많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함께 했던 세월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25명 시작했는데 15명이 빠져나갔어요. 그 이유는 부부가 이혼해서 떠나간 아이들도 있고 멀리서 오는 아이들도 3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데려갔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목적은 그래도 교육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협할 수 없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일과를 마친 아이들이 예배실로 모였습니다. 기선교사가 아이들의 열을 체크합니다. 약품과 의료시설이 열악한 캄보디아에서, 그것도 농촌 마을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써니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1학년 본탑입니다. 한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성경을 읽고 쓰기도 하며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마친 아이들이 검사를 맡습니다. 숙제 했는지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후에 집에 갔다가 월요일날 아침 수업 시간 맞춰서 다시 학교로 등교하는데 집에 갔을 때 혹여 접촉자 중에 코로나 환자들이 있으면 전염 감염 여부 때문에 집에 갔다 오면 아침 저녁으로 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뭐 배가 아픈지 또 다른 부위가 열이 나고 아픈지 체크하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그 일이 저희의 교육 중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기숙사 생활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숙제가 끝나고 나면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4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편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루어이가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캄보디아 초등학교 학생들이 4학년, 5학년이 되어도 자신들의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반면 소망초등학교 학생들은 성경 쓰기를 하면서 캄보디아 글씨를 빨리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숙제와 성경 쓰기를 마친 아이들은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삐니야. 오레로세요 하마토가 하시마세고 다만 아카서와 세워서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섬매다. 아멘. 제2김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되게 두지 말라. 성경을 외우게 하는 것은 한글을 친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함께 여기서 숙식하면서 함께 몸으로 또 함께 말씀도 보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숙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니까 교육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이 잘 안 돼서 신앙교육이 저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숙생활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떻게 기숙생활을 하는 기숙학교를 하냐고 생각하고 또 캄보디아 사람도 이해할 수 없다고 쉽지 않은 일인데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손 가는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아요.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과의 마무리는 항상 기선교사의 몫입니다. 채점은 언제 할까요? 요래? 그리고 오후에 한글, 영어, 성경 읽기 시간 가질 거예요. 요래? 오전하고 오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10분 안에 끝내야 돼.បាទអញ្ចឹងយើងត្រូវតែសម្អាតឲ្យបានរួចរាល់ឲ្យលឿនបំផុត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10분 안에 못 끝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에 한 학년만 소풍 가기로 했어요. 기선교사는 훈육 선생님이고 때론 학교의 굳은 일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잘 자라. 이지영 선교사. 남편이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스스로 일하면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영아부와 유치부 사역을 전담하다가 주변의 만류와 우려를 뒤로하고 옷가방 하나 들고 캄보디아로 들어왔습니다. 주 파송교회도 없이 후원비를 약속받은 교회나 사람도 하나 없이 왔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자식이 너무 많죠? 이제 손녀뻘일 것 같아요. 진짜 자식 같은 마음이라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 얘네들 때문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그래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망초등학교 아이들이 소풍에 나섰습니다. 한 달에 2번 시험을 봅니다. 2번 본 시험을 통계를 내서 1등을 한 학년이 소풍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학년입니다. 소전, 보파, 뽕응이여, 써니야, 킴디, 니따입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외국인들에게 참 인기가 많습니다. 선한 눈과 착한 용모를 가진 캄보디아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자라서 캄보디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반떼스레이 사원이 있습니다. 10세기 지어진 사원으로 조각이 화려하고 정교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사원은 왕에 의해 세워진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원의 10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각에 공을 많이 들인 사원으로 지극히 예술적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름답고 정교한 조각입니다. 장구한 역사와 문화의 나라 캄보디아, 그리고 숱한 외세의 침입과 내전으로 채빈국이 되어버린 나라 캄보디아. 그러나 전 국민의 60%가 젊은이이고
그중 50% 이상이 어린이기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 가운데 기석창 선교사와 이지영 선교사가 있습니다.